엄마는 꼰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꼰대에 대한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여러 패널이 참여하여 꼰대에 해당하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주며 알아보기를 했다. 순간 헉!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 마음에 TV의 장면을 사진 찍어서 차근히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꼰대의 육하 원칙. 누가? 내가 누군지 알아? 언제? 내가 왕년에. 어디서? 어딜 감히? 무엇을? 뭘 안다고?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왜? 내가 그걸 왜?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면 꼰대라고 했다. 충격이었다. 나는 4개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는 노코멘트 하겠다. 나의 평소 행동이나 말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출근하기로 결심했다. 꼰대 셀프 테스트. 1. 공무원 준비하는 세대가 한편으론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생각이 든다. 2. 회사에서의 점심시간도 공적인 시간이다. 3. 윗사람 말에는 우선 따르는 것이 생활의 지혜다. 4.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안심이 된다. 5. 정시 퇴근제는 좋은 복지다. 6. 휴가를 다 쓰는 건 눈치가 보인다. 7.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8. 어려서 뭘 모르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 9.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10. 회식에 개인적 약속으로 빠지는 건 좋지 않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모두를 아우르기 위한 나의 다짐은 최대한 젊은 20대처럼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부모의 연령층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학부모와의 대화도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이다. 20대들의 가감없는 줄임말에 멍할 때도 있고 옷차림도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의 화장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런 나의 진짜 속마음으로 내 아이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엄마는 꼰대야 라고 할까봐 그 말에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최대한 개방적인 척, 자유로운 영혼처럼 대했을지도 모르겠다. 제니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각종 SNS 계정을 만들어서 평소 관심이 많던 패션 관련 포스팅을 열심히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다. 그 시점부터 다양한 브랜드에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협찬으로 보내주면서 집으로 택배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 협찬의 효과가 좋았는지 더 많은 분야에서 제품을 받았다. 처음 시작은 옷에서 서서히 화장품,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을 받아오면서 본인도 점점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 것 같았다. 아이의 페이스북으로 사람들이 그 옷 브랜드가 뭐야? 어디서 샀어? 등 패션에 대한 문의 메시지를 많이 보냈다. 영국에 있는 지금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같은 질문들을 받는다고 한다. 온갖 명품으로 차려입은 그들의 눈에도 제니의 패션이 궁금했나 보다. 가장 비싼 것도 옷이고 가장 싼 것도 옷이다. 다만 입는 사람의 센스에 따라서 그 옷의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잔소리 시작이었다. 체형에 맞게 갖춰 입고 최대한 깔끔하게 입어라. 그래야 학교를 그만두고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잔소리를 이어갔다. 제니의 화장품에는 브랜드는 없다. 화장품의 성분에 맞춘 시시각각의 종류들이 있을 뿐이다.
피부 타입과 피부색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으로 갖춰져 있다. 그렇게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저렇게 까다롭지? 화장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어떤 화장품은 브랜드 가치보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또 어떤 화장품은 브랜드 인지도는 낮으나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고 어쩌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서 선택하였다.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화장품의 종류는 점점 늘어났다.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갔다. 엄마의 마음에는 자꾸만 남의 시선이 의식되어 메이크업도 과하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잔소리를 추가하였다. 제니의 화장은 과하지도 않고 피부 타입에 맞게 자연스러웠는데도 말이었다. 학교 밖 아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건 어쩜 엄마인 내가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아이를 통해 발전되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내 아이를 통해 반성도 하고 비전도 갖게 되고 격려도 보기 좋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아직 꼰대에 해당되는 몇 개 항목을 갖고 있지만 서서히 줄여가 보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엄마의 모습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 나는 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내가 대학을 진학할 때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 대학을 보낼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장에 빨리 취업했다. 이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나의 목마름은 점점 더 커졌고 피곤하지만 어떤 도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교로 편입해서 도전해보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교로 졸업한 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존경의 대상이다. 업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로 공부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항력일 만큼 힘들었다. 한 학기의 도전으로 나의 방송통신대학교는 끝이었다. 다른 방향을 찾아서 계속 도전을 했다. 독학사로 학점을 이수하기도 했고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채워서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학사를 마무리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후 나의 도전은 끝이 아니었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원서 접수를 했다. 유아교육대학원에 합격했고 무사히 석사를 마치고 학위를 손에 쥐게 되었다. 내가 공부에 목말라하고 지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는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잠을 아껴가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만학도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을 못 따라갈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열심히 한 결과 장학금도 받았다. 엄마의 도전이 아이에게 자극이 되었는지 내가 공부할 때면 곁에서 방해되지 않게 자기의 공부를 하거나 아주 조용히 자기의 원하는 정보를 찾으며 엄마의 시간에 함께했다. 만학도 엄마의 공부하는 모습은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학원 진학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였다. 나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이는 중학교를 떠나올 때였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누군가가 말했던 걸 기억한다. 함께 늘 공부하고 책을 곁에 했던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꾸고 남다른 도전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바람이나 크기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꿈에, 아이의 도전에 엄마는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분명 아이가 선택한 미래라면 우리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일단 도전. 내가 알고 있는 제니는 심심함을 못 견뎌하는 아이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지내지만 그 사이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뭐라도 하려고 검색을 한다. 부지런함이라고 말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리송하지만
여러 가지에 도전하고 시도하기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나이는 17세였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이는 점점 해외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되는 공인 영어 점수가 있어야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점수와는 상관없이 탭스, 토익, 토플 시험에 도전해봤기 때문에 겁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미국 대학에 전혀 아는 바가 없던 터라 우린 다시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강남에 있는 ACT 공인 유학원이란 글자에 이끌려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나는 막연함이 있었고 선교사님을 통해 미국에 다녀온 아이는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먼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엄마는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와도 좋다고 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길 건너 보이는 커피숍으로 향했고 그날따라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너무 썼다는 기억이 남아있다. 한 3시간 정도 지날 때쯤 어머니 오셔도 되세요 라는 전화를 받았다. 쓴 커피를 2잔 정도 마시고 온 입안이 굳어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다시 찾은 그곳에서는 계단 입구부터 아주 격양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분명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어떤 놀람인지 알 수 없던 나는 무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것은 지난해 미국에서 치러진 ACT 시험이었다. 온통 영어로만 적혀있던 시험지를 보는데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결과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만점이 36점인데 제니가 32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내게 미국 대학의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힌트 정도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곳에서 준비 없이 치러본 테스트 결과를 보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마구잡이로 대비시켰다. 물론 결과가 너무나 어이없을 만큼 좋아서 놀랐고 기뻤고 고맙고 그랬다. 제니가 그토록 원했던 하버드 로스쿨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던 나와 제니는 마냥 좋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이런 성적은 ACT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데 대단한 아이임이 분명하니까 맡겨주면 하버드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의 고민은 깊어졌다. 아이의 실력이 뛰어난 건 무엇보다 기쁜 소식임이 분명하지만 흔히 말하는 재벌 2세도 아니고 아이비리그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은 절대로 아니었다. 점점 학교 순위를 내리고 또 내리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학교를 찾기 시작했고 미국, 영국 영토를 확장해가면서 찾아야만 했다. 해외 어디를 가든 시골에서는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에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고 혼자만의 해외 대학 준비에 돌입했다. 그때가 제니가 17살 때였다. 밥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집에는 거의 오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모든 스케줄을 혼자 관리하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관리 감독했다. 어느 날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공방에 등록하여 주말마다 가서 여러 가지 가죽 제품들을 만들어 오더니 가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다양한 갤러리를 찾아다니면서 기획 전시나 사진을 보러 다니며 나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다채로웠다. 주말에 좀 더 푹 쉬면서 늘어질 만도 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 탓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집을 떠나서 혼자 지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당금질하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부모라도 아이의 대견한 모습에는 배워야 할 것 같았다.
품을 떠나 지내는 아이가 어려서 어쩌나 하는 걱정은 모조리 쓸데없는 걱정으로 만들어버렸다. 목표가 설정되고 분명해졌기 때문에 일상의 계획들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그저 밥 먹었어? 아픈 곳은 없어? 같은 안부만 물을 뿐이었다. 지금도 밤낮이 다른 아이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밥 먹었어? 아픈 곳은? 라고만 할 뿐이다. 이제는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맡기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잘하는 아이들인데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인생의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맡기자. 그러면서 기다려주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저 믿어주자. 대개 자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모르는 말이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준 다음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주자.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스케줄을 짜볼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길 나는 권해본다. 나도 지금은 계속 노력하고 실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 될까? 학교 밖 아이도 이런 도전을 하고 꿈을 키우고 있다. 그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다.